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요 시기쯤 언제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나만의 Y를 찾아라. 드디어 이 주제에 돌아왔습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비 고3 또는 다시 한번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N수생 모두 지금 이 시점에 찾아봐야죠.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나의 Y는 무엇인지. 이미 Y가 명확히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그 Y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끌고 가게 하는 동력이 돼줄 거거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나의 Y를 위해서 참아야지. 내가 목표한 게 이거니까 나는 지금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야지. 시련과 고통은 주인공의 것이야. 나는 꼭 나의 Y를 이룰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내야죠. 버텨야죠. 그 방향을 유지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는 너무 중요한 핵심 가치, 그 Y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Y가 없다면 서치를 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최소한 서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의예과, 의학과, 인턴, 레지, 전문의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최고로 가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쫙 서치해. 길도 되게 다양하겠죠?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은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의사, 다 안 되라고 했을 때 나는 수능 전과문 만점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다들 불가능하지 않아? 라는 걸 진짜 그걸 목표로 선생님과 함께 결의를 하고 해낸 선생님이 수강생이랑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는 수능 전과문 만점을 받고 서울대 의예과를 간 친구가 되면, 그러면 다 안 될 것 같은, 이건 누군가에게 뚝 주어지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수능 전과문 만점을 목표로 하고 이뤘으니까, 뭔가 다들 내려놓는 순간에 그래도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나를 한번 믿어봐, 마지막 희망이 돼주는 그런 작은 틈 하나라도 찾아내는 그런 의사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전과문 만점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잃어본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갖고 있겠지? 그게 선생님이 생각할 땐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의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또 선생님의 수강생 중에 아주 존경스러웠던 한 친구는, 선생님 저 연대 어떤 다른 과를 다니고 있다가 조교를 하는 중에 선생님 저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자기가 매주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서치를 해봤는데, 서치를 해보면 멘토링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치를 해봐라 하면 내가 원하는 과의 그 시작부터 끝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방향성이 어떤 게 있는지 서치를 하다 보면 가슴이 뛰는 일을 만나게 된다. 그 가슴이 뛰는 일, 간접 체험이죠. 꼭 해봐, 물론 직접 체험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더라. 나는 그게 선생님, 아무리 서치를 해봐도 고생스러운 의사,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 의사들, 내가 막 의기양양한 정말 의사라는 집단에 쏙 들어가는 그런 의사, 물론 그것도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본질이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고생을 자초하는 의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뛴다는 거죠. 진짜 의사를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한 꼬집 정도는 슈바이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대화를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게 본인들의 Y였던 거지. 또는 굉장히 정말 학교에서 전교 1등감이어서 너 서울대 의예과 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사범대 갈 거예요. 왜? 라고 했을 때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학교를 살리는 교육, 학생을 살리는 교육, 저는 교육 자체의 뜻을 품은 사람이에요 라고 Y를 가지고 교육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육 관련과를 선택한 선생님 수강생. 또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 진짜 괴짜였는데 꿈이 없어. 쌤 저는 꿈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꿈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죠. 내 꿈이 여기까지면 딱 거기까지만 달성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내 꿈이, 나는 지금 여기까지 공부해놨는데 나중에 내 꿈이 여기서 생기면 그땐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나중에 만나게 될 내 꿈을 위해서 최고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꿈이 없어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물론 선생님이 예시로 든 지금 친구들과 학교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라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느끼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등급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어떤 등급을 갖고 있든 여러분들 Y가 분명하고 그 Y를 위해 간절히 절박히 공부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생님 앞으로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할 텐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어느새 내 뇌 안에 있는 전두엽의 기억 장치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하다 보면 이게 과거 기억인지 미래 기억인지 헷갈려 하다가 결국은 내 지금의 허름한 모습과 이 전두엽에 들어있는 상상인데 이 뇌는 과거 기억인지 미래 기억인지 구분을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나의 허름한 모습과 이 뇌 속에 있는 기억의 갭을 메꾸기 위해 무의식까지 막 발현을 시켜서 결국 이루어지게 한대. 그게 꿈의 실현이래 라는 뇌과학 이야기도 참 많이 할 텐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의 Y가 분명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Y가 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만의 Y가 뭔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그려놓은 이 Why, How, What 이게 골든 서클이라는 거고 이 성공한 기업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저 Why래요. 상위 개념인 Why. 왜 올가라는 기업에서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선생님이 참 많이 먹는 올가 제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도시락 가방에 들어있는 주스들 이거 어디 거예요? 포도주스 선생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묻는데 올가 제품을 많이 먹어요. 집 앞에 있기도 하고 또 그 기업의 Y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콩나물 하나를 판매하면서 시작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콩나물을 판매하면서 이 기업이 만든 Y는 자연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 Y가 목표고 이 기업 가치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제품도 그 상위 개념의 Y, 자연을 담는 그릇에 어긋나면 만들어지지 않고 판매될 수가 없겠죠. 그럼 믿음을 주는 것, 그리고 이 기업가 자체가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철학, 그게 바로 이 Y이고 그 철학을 목표로 만들어내는 하위 개념의 다양한 제품들이 하나의 색깔을 지닐 수 있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저 Y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 보증도 대주겠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상위 개념 Y에서 그 Y를 달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성공하는 기업의 기본 골든 서클이래요. 그래서 실패를 한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Why만 가지고 있다거나 무엇을 할까,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까, 무엇을 판매할까라는 Why만 가지고 있다거나 조금 더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어떻게까지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업이 오랜 역사를 가지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선생님이 수험생들을 봤을 때 수험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 나만의 Y를 찾아내고 그 분명한 Y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중간중간 슬럼프가 왔을 때 또는 뭔가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죠. 나의 Y를 향해 가야지. 넘어졌을 때 일어나야지. 왜? 나의 Y를 향해 가야 되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결정하는 태도들이 저 Y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많은 수강생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고 있고 또 선생님도 그 Y에 맞게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기쯤 언제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Y를 꼭 찾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Y가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든 것 중 이런 것들이면 좋겠고 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Y가 있었어요. 너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넌 뭘 시켜도 열심히 해. 반장할 때도 되게 열심히 했고 공부도 되게 주어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명확한 꿈이라거나 나의 Y가 물론 그때의 선생님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의 Y는 뭐냐면 열심이었어. 나는 내 스스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내 이상형을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 내 이상형하고 반대로 결혼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이상형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면 아니 나 이상형이랑 반대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반대로 만나도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상형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인 거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근데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열정적으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Y. 되게 특별한 어떤 꿈이 Y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조교처럼 서치를 하다 보면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또는 일주일에 하나씩 서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Y를 꼭 찾아내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이 Y의 되게 나쁜 예 중 하나가 오기 이런 거 있죠. 오기. 선생님의 조교 중에 오기를 Y로 삼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오기라는 게 짧은 기간에 원동력이 돼줄 수는 있어. N수생들에게 그런 게 많을 수 있죠. 오기가 원동력, Y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기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힘이 돼주기는 어려워요. 오기는 잠깐은 힘이 돼줄 수 있어. 확 끌어내줄 수는 있지. 근데 오기가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긴 어려워. 그건 그냥 통계적 결과예요. 오기라는 건 감정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 깊은 데서 나온 본질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들끓는 거거든. 오기는 오래 가지 못해. 물론 오기를 끝까지 품고 가는 아주 독한 인품을 갖고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러면 간혹 통계에서 벗어난 결과도 있으니까 오기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Y가 돼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의 9은 오기로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 중에 한 명 선생님 매우 사랑하는 조교한테 물론 아주 실패한 건 아니지만 네가 원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이유가 뭐야? 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쌤 사실은 제가 오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다들 야 네가 어떻게 스카이를 가? 네가 어떻게 이걸 해내? 라고 말을 하길래 화가 나서 내가 한번 보여준다 라는 오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오기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기에는 부족한 Y였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과 오기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버틴다 할 때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주가 어느 쪽 손을 잡아주겠냐라고 한다면 오기로 버틴 사람 손보다는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Y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는 과정으로 봤을 때에도 세상의 이치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선생님은 매년 수험생들을 통해서 봐. 그래서 좋은 Y를 가지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다른 길로 빠져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제자리로 데려다 놓고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되어줄 끝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원동력이 되어줄 Y를 꼭 찾아내시기를 바라요. 근데 선생님은 참고로 오르세의 강의를 하는 Y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도 강의를 하면서 와, 이 산전수전을 이렇게 겪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를 뭐 설명회나 이런 데서 현장 강의 이런 데서 여러 번 했던 적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한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겪고 이겨내고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Y가 뭐였나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언제부턴가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로 수학 강의를 하는데 수능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수강생이 100점 받는 걸 진짜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강단에 매일 올라오는 걸까? 나의 Y는 뭐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수험생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20대 전후의 여러분들, 그 너무 이쁜 청춘이라고 선생님 표현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내 수업을 들은 첫 수강생들, 그 무리를 사랑해서 막 미치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 첫 수강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강의할 대상이 사라진 거야. 내 교실에 앉아있는 수강생들이 너무 낯설고 내가 너무 좋아했고 내가 너무너무
수업을 해주고 싶었던 친구들은 졸업하고 없는데 나는 이 낯선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해야 되네? 예전 같은 강의가 안 나와? 막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 초보 강사일 때.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니 어느새 내 앞에 와 있는 19, 20 전후의 수험생들의 인생 자체를 되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시간까지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성적이 마치 여러분들의 가치인 듯 너무 상처받은 영혼이 많고 성적이 막 1등급 막 90, 100분이 98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물론 노력해서 만든 가치지만 내 자체가 96점, 100점인 것 같이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내가 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내 등급이 마치 나인 듯 또 기가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내 눈앞에 있는 이 19 전후인 이 여러분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강의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런 여러 고민들을 지나오면서 강의를 고3들만 대상으로 15년에서 약 17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선생님의 와 있는 본질은 딱 내 수강생들 전후의 나이인 여러분들의 행복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많은 일을 겪었던 그 어느 날도 사실은 나를 살린 게 여러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강의하러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전날 무슨 일을 겪었든 강의를 하러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 다 잊어버리고 그 시간 동안은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내 Y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Y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켜줄 거냐. 지금 내 상황에서 라고 했을 때에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면서 행복해지겠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은 할 수 있게 됐냐면 그게 바로 수학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깨지게 만든 게 수학이었다라는 거가 대부분일 거고 그 수학적 자존감을 회복시킬 때 내가 어떻게든 이 수학의 실력이 오르게끔 만들어줄 때 하루하루 수학이 되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수학을 좋아하네. 내가 그렇게 극복할 수 없어. 절대 내가 정복할 수 없을 마지막 하나인 수학을 극복하고 있네. 라는 하루하루의 변화, 그 성장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한 문제 한 문제, 강의 하나하나에 엄청난 집착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나의 도구니까, 나의 왓이니까.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강의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게 된 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였고 그걸로 인해 나의 Y가 이루어지는 걸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행복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수학 강의 이후 조금 더 넓은 방향으로 펼쳐질 나의 꿈도 아마 이 Y와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버티게 해주는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끌고 갈 이 Y를 꼭 찾아내시길 바래요.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지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 급히 먹고 죽도록 1년 동안 뛰어들어서 다시는 진짜 울지 않을 결과를 만들어야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 해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작부터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자. 내가 왜 다시 하려고 하는지. 지금의 감정, 지금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어른스럽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Y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고3 친구들도 N수생들도 선생님의 Y를 소개했잖아요. 여러분들의 Y를 선생님께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Y를 소개하는 새 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댓글로 한번 서로 소통을 해보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Y는 무엇일까요? Y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